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판사로 20년 재판했던 최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졸속, 밀실, 사냥 재판이 부끄럽습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이, 김대중 대통령 내란 음모 재판 등 사법 치욕을 기억합니다. 정치행위 같은 이번 대법원 재판에 상응하는 뇌리에 박히는 처절한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례적이고 부당한 결정도 규탄합니다. 파기환송 다음 날 소송기록 송부, 기록을 받은 당일 재판부 지정과 공판기일 지정, 예외적 수단인 집행관 송달 병행 등 사법 초유의 과정에 대법원과의 교감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2일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국민의 주권행사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5월 12일 전에 서울고법은 5월 15일 공판기일을 6월 3일 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고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이재명 후보의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사법살인으로 제거하려 시도했는데요. 이를 간파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벌어진 사법 쿠데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인데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밀어붙인 이 사법 쿠데타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전속결, 광란의 폭주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지요.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를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열하고 비열한 사법살인을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건데요. 이 과정에서 추악한 사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왜 사법개혁이 절박하게 필요한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이번 기회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인데요. 조이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이재명 후보의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조이대 사법부가 결국 두 손을 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이번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조이대와 9명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절한 응징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단죄하지 못한 범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이대와 대법관들을 탄핵시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여전히 대법원의 광속 판결이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현직 판사들의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고등법원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을 연기함에 따라 일단 법원의 참정권 침해 논란과 대법관 탄핵 이슈는 잠시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재명 흔들기, 죽이기는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참에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도 여기서 멈출 수 없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예정대로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채택의 건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14일 조이대에 대한 국회 입법청문회도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 인수위에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내란 등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 선거 개입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요. 또 그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해서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조이대 외 9명의 대법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인데요. 아시다시피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는 점,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끌어당겨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핵심입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실패로 끝난 사법 쿠데타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뿐인 규탄이 아니라 실제 행동인데요.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청문회, 공수처 고발 등 모든 대응 조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또 다른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니죠. 이들은 언제든 또 사법이라는 미명 아래 정적 죽이기, 야당 죽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